자, 이번 컨퍼런스의 네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디지털 이코노미의 동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총 두 분의 NFT 전문가들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ICT 정말 다양한 분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NFT는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최근에 아주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분 중에 첫 번째 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사회에서의 NF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SK텔레콤 임호순 파트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K텔레콤 디지털 SCO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호순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한 달 전에 걸려가지고요, 이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NFT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NFT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 같은 걸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NFT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 다음, 이 PFP라고 요즘에 지금 이제 NFT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인 이 PF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NFT 미래를 말씀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NFT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NFT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분면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래쪽에 이제 보면 이제 US 달러랑 이제 유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뭐 실물 화폐, 그리고 또 가상 화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찍어내기 때문에 이 화폐들 간에 이제 교환비가 설정되게 되고 등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화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NFT는 뭐냐 하면은 그 위에 이제 다빈치의 이제 모나리자 작품이 있는데,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작품을 다른 작품이랑 교환비를 설정해서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실물 세계에서 이런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작품 같은 거를 가상 세계에서는 NFT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한 이론들이 있지만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NFT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제 단어를 그냥 non-fungible 토큰이니까 non-fungible이라는 단어와 이제 토큰이라는 단어를 이제 쪼개서 바라보면, non-fungible은 이제 등가 교환이 불가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속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거는 계층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인 아래에 있는 이제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는 요 뒷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이제 그림, 이제 동영상,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자산, 미디어나 이런 거에 이제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이제 고유의 이제 인식값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제 원작자, 소유자, 로열티, 원본 URL, 주소가 어딘지, 작품 설명, 그다음 계약 조건 등등등이 이제 메타데이터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행된 것을 NFT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인과 토큰 그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시는 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 이제 코인들은 이제 자체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되는 걸 이제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큰은 뭐냐? 토큰은 이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FT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이 되는데요. 남의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발행한 것을 토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NF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그럼 NFT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초기의 이제 해커 정신,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펑크 정신을 묘사하는 이제 미적인 NFT 초기작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라바랩스의 이제 크립토 펑크입니다. 이 크립토 펑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 바이 24 픽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원숭이, 좀비, 외계인,
같은 이제 5개의 타입과 이제 머리 이제 스타일하고 이제 모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개로 조합을 해서 총 10,000개를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건 특이하게 지금 대부분의 NFT 같은 경우에는 ERC721이라는 이제 규격을 사용을 하는데 ERC20이라 그래서 원래 NFT 토큰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 코인을 발행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행했던 초창기 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1,000개는 개발자가 갖고 있고 9,000개 무료 배표를 했는데 현재 가격이 이제 가장 싼 게 한 2,500만 원 정도, 66.9이더 정도 하고 제일 비싼 거는 한 8,002더. 그래서 최근에 한 300억 원 정도에 2월 달에 거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는 이제 에브리데이즈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클 윙켈먼이라는 사람이 5,000일 동안 하나하나의 작품을 이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러다 업로드를 한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NFT화 시켜서 크리스트 경매에 이제 내놨고 이게 이제 6,930만 달러에 납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이제 크립토 키티라는 건데요. 이 크립토 키티라는 게 이게 뭐 에브리데이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리데이 마찬가지고 저 크립토 펑크만 빼고 나머지 ERC721 규격으로 다 발행이 된 건데요. 크립토 키티가 ERC721 규격, 그 ERC721 코드로 발행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고양이를 입양해 가지고 키우는 게임인데요. 고양이마다 각 고유값이 존재를 하고 키우면서 이제 가치를 올려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크립토 키티 드래곤이라는 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약 10억 원 정도에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는 그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이제 NFT인데요. 얼굴 없는 화가 이제 뱅크시의 이제 모론이라는 이제 멍청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원래 그 작품 있는 거를 NFT로 이제 변환해 가지고 내놓고 그 다음에 실물을 태워버렸어요.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가상과 실물이 공존할 경우에는 가치의 종속이 실물에 되지만 실물이 없어지면은 가상에 있는 이 NFT 자체가 진짜가 된다라는 의미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28리더 하나로 한 8억 5천만 원 정도에 그 당시에 이제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거 오픈시 화면 캡처한 건데요. 그럼 과연 이게 NFT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발행하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크레이트 뉴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미지, 비디오 뭐 등등 이제 미디어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미디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토큰이기 때문에 자체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발행할 건지 뭐 폴리곤에 발행할 건지 선택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발생하는 건 이제 가스피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4만 원, 5만 원 든다라고 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레인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발행할 때 가스피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발행은 무료로 하고 판매될 때 그 가스피를 이제 정산해 가는 그런 구조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NFT의 이제 큰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NFT는 이제 첫 번째로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디지털 인증서로서의 NFT, 그리고 중간에 있는 디지털 증명서로서의 NFT, 그리고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 그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체에 있는 그 NFT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두 개 있는 거는 실물 자산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세계와 이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품질 보증서라든지 정품 인증서라든지 또는 이제 디지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유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증명서 이런 식으로 그 NFT를 발행을 하고요. 오른쪽과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어 체인 에셋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상 세계에만 있고 그것을 이제 발행하는 이제 NFT다. 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의 이제 종류를 상세하게 이제 쭉 나눠봤는데요. 이게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10가지 정도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티블 아이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트레이딩 카드나 뭐 그런 거죠.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요새 포켓몬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처럼 트레이딩 카드처럼 이제 모으는 아이템들, 그리고 순수 이제 예술 작품, 그 이벤트 티켓, 뭐 미디어, 뭐 게임 아이템,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또 팔려요. 그 뭐 골을 넣는 순간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뭔가 이제 뭐 스포츠의 이제 그 빅 이벤트 그런 순간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그다음 버추얼 패션 그래서 명품 같은 데서도 요새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구찌 같은 데서 아바타 옷을 판다든지 이런 버추얼 패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거와 연결된 NF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미라든가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 이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소유권이 필요한 이제 모든 것에 이제 NFT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 NFT를 자꾸 사서 모으느냐? 이게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만 있는데 사서 모으느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희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지라는 이제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본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뭔가 짝퉁을 하나 샀는데 그렇다고 제가 진짜를 안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 갖는 거지. 그래서 진짜를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중에 PFP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소셜 인터랙션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사람의 작품을 사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작품을 산 거지 사실 그 사람과 교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홀더들 간의 교류를 하면서 뭔가 커뮤니티의 장이 열리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게 생기는 이런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걸 사서 모으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가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BAYC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 또 멤버십으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카드처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NFT를 사서 모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F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럭셔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캡처한 데는 이제 뭐 아우라랑 이제 아리아니 뭐 이런 데인데요. 뭐 제품 같은 게 얼마 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이제 진품 가품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제품을 팔 때 그게 진짜다 아니다라고 누가 보증해 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 통신 판매업 하는 사람이 내가 이게 진짜만 팔아요라고 진짜를 보장해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시계 중에 이제 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막 알사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 공식 판매처가 없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전문가들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본품질 보증서를 잃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데 여기 이런 이제 사이트 서비스에서 이제 진품이다라는 거를 확정을 해주고 그 실물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실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또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아래 써 있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제 구찌나 뭐 루이비통 같은 데서 디지털 아이템을 발행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명품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게임으로 애완동물을 이제 수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와 결투를 통해서 캐릭터와 토지 같은 거를 보상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재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이제 P2E 게임인데요. 이 베트남 스타트업 이제 스카이마비스라는 데가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 넥스트라는 이제 투자 회사에서도 이제 시리즈 B에 이제 1,800억 규모 정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든 온라인 게임이 대부분 무료로 시작을 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고선 캐릭터를 구매해서 걔네를 뭐 싸움 붙이고 해가지고 월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디지털 아트 쪽에서의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니프트 게이트웨이라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여기 원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켓플레이스인데 니프트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 그리고 탑 브랜드들과 이제 고품질 한정판 이제 제품을 컬렉션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달러 기반의 이제 중앙 마켓이거든요. 그럼 달러로 니프티라는 거를 사서 작품을 드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롭받은 작품을 다른 이제 P2P 사이트에다가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판을 만드는 고가의 이제 아트 작품을 취급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데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 NFT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라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오라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발행받아서 내가 이걸 사면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축구 카드를 샀어요. 근데 뭐 축구 카드 샀는데 내가 산 축구 카드 이 사람이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제 NFT가 현실 세계에 반영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가치가 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현실 세계와 이제
연동돼서 변하는 걸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데 이런 뭐 축구 게임 카드나 뭐 이런 경우도 쓰고 뭐 온라인 게임상에서 뭐 무기 카드 그렇지 써가지고 많이 쓰면 이게 좀 쇠퇴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다이나믹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 다음으로는 이제 멤버십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NFT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뒤에 이제 PFP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 BAYC인데요. 이 BAYC가 이제 만 개를 발행을 했거든요. 만 개를 발행을 했는데 얘는 이게 발행하고 끝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이 NFT를 가진 홀더들한테 혜택을 줘요. 뭐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진짜 요트 클럽 이게 버드 에이브 요트 클럽의 약자인데 진짜 요트 클럽을 빌려가지고 요트 파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멤버십으로서 작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이제 다이나믹 NFT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뭐 약물이나 뭐 추가적인 보상 수단을 줘서 그거를 갖다 결합을 하면 더 희소성이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홈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뭔가 이제 멤버십으로서의 이제 작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제 NFT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유즈 케이스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연계 서비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NFT 대출, 뭐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NFT라는 게 현재는 지금 갑자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NFT라는 게 이게 가격이 막 미친 듯이 막 그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뭐 300억이면 300억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NFT를 맡아주고 대신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줬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수취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NFT 공동 구매 같은 경우에는 NFT가 지금 뭐 예를 들어 BAYC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건데 거기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로 뭔가를 내놨어요. 근데 뭐 3억이에요 하나에. 그럼 사고는 쉽고 오를 게 뻔한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공동 구매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NFT 버닝이라는 거는 이게 그 저희 회사도 작년에 저희 회사 분할할 때 했었던 이제 주식 소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NFT를 발행을 하고 팔린 건 팔린 거고 안 팔린 거를 소각해 버림으로써 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NFT를 소각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NFT의 가치 제고에 효과를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 서비스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FT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NFT 시장 이제 거래 추이 보시면은 최근 1년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총 그 NFT가 시작된 이후로 전체 기간에 1년 안에 발생한 거래액이 98%예요. 그 얘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만 달러 이상 거래한 사람의 나이가 그 74%가 35세 미만이에요. 35세 미만이란 얘기는 좀 저는 MZ 세대가 아니지만 뭐 좀 더 어린 친구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시장을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은 이제 디지털 컬렉터블과 게임 아이템,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다음에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NFT 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디지털 컬렉터블, 뭐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딩 카드나 뭐 이런 것들 모으는 거 이런 게 이제 하나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조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가 하나로 한 60조 규모 정도 예상이 되고 뭐 미디어랑 이런 데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전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NFT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스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가 사용자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밑에 하층이 구성되었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부터 이제 애그리게이터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기타 연계 서비스 이제 하부 서비스들 인프라를 이루는 서비스들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지금 시대를 이제 웹2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정보는 내 건데 그들이 다 가져가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 웹3 시대로 가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애그리게이터랑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이쪽에서 그 플랫폼 사업자들처럼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 접점인 저 부분이 가장 크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NFT가 유통되고 있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켓플레이스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오픈 마켓과 이제 큐레이티드 마켓으로 좀 나눠집니다. 오픈 마켓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오픈시 같은 거죠. 그 뭐 기존 뭐 쇼핑몰로 치면 11번가 뭐 지마켓 이런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들어가서 작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누가 올리든 팔든 뭐 왔다 갔다 하던 간에 이제 거래 수수료는 한 2.5% 정도로 고정돼 있고요.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불온적인 이런 것도 올라가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이제 큐레이티드 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프트 게이트웨이가 이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요. 이건 이제 허가받은 사람들만 작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 한 개라든지 일주일에 한 개라든지 뭐 누굴 초청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받은 사람만 작품을 올리고 그건 이제 굉장히 고품질 작품을 올리기 때문에 수수료도 작품 따라서 상이하게 뭐 2.5% 이런 게 아니라 뭐 10% 20% 왔다 갔다 하는 수수료 체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제 PFP, 이제 프로파일 픽처라는 거가 이제 지금 시장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데요. 프로파일 픽처 NF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파일 픽처 NFT는 이제 SNS상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 NFT입니다. 조그만 거고요. 그리고 웹3 시대의 이제 아바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그 파인아트처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티브 아트라 그래가지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몇 개의 다른 타입과 몇 개의 다른 어트리뷰트를 넣어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렉터블 작품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홀더 수가 많아지죠. 홀더 수가 많아지는데 일부러 그런 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도해가지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바타 용도를 넘어서 요새는 이제 클럽 멤버십이자 이제 그 작품 자체를 이제 예술 작품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홀더스를 많이 만든 이유는 이제 바이럴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작품이 하나니까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도 이거를 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뒤에 나오는 이제 버드의 요트클럽의 이제 베이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베이시 컬렉션 소유자는 10,000명입니다. 최대 10,000명이기 때문에 10,000명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이걸 사용하고 하면은 혼자 가지고 있는 NFT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 식으로 해서 이제 찍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베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나눠 본 건데 발행 정보 그리고 세계관, 그다음 멤버십, 커뮤니티, 로드맵, 이제 상업적 이용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뒤에 이제 베이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발행 정보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발행자나 뭐 몇 개나 발행했냐, 그리고 발행 네트워크는 어디다 했느냐, 처음에 얼마에 팔렸는데 지금 얼마에 팔리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PFP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또 세계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만화처럼 무슨 시대에 뭐뭐뭐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멤버십 뒤에서 말씀드린 이 NFT를 가진 홀더에게 주어지는 멤버십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얘네들이 들어가서 서로 놀면서 얘기하면서 이 NFT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BAYC 같은 경우에 로드맵이 따로 있습니다. 발행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맨 처음에 뭐 A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A 프라임으로 바꿔주고 A 프라임을 바꿔주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어서 홀더들한테 계속 쥐고 있을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NFT라는 게 산다는 게 사는 게 소유권을 사는 거지 저작권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사가지고 NFT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제 마음대로 전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같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발행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4월에 이제 유가랩스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이제 배경, 옷, 뭐 그다음에 귀걸이, 눈, 그다음에 뭐 털, 뭐 모자, 뭐 입모양 등을 바꿔가지고 카테고리별로 한 170개 조합으로 해가지고 10,000개의 상이한 캐릭터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판매가 0.082더, 그러니까 하나로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고요. 12시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이제 제일 싼 게 한 3억 정도 합니다. 3억 정도 합니다. 저 그때 이게 한 10몇만 원일 때 봤는데 그때 샀으면 됐는데 고민하다 못 사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관, 요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건데요. 이게 암호화폐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자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유인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A, B니까 유인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벌어서 걔네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아지트 요트 클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요트 클럽의 비밀을 파헤쳐 간다. 뭐 그런 세계관 하에 이 PFB가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트 클럽 외부가 저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내부가 저렇게 생겼는데 외부는 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부는 이걸 산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멤버십 그 홀더들한테 멤버십이란 걸 줘서 차별화를 두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인원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찾아보니까 뭐 유가랩스 창작자가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펑크가 제일 초기적이잖아요. 크립토펑크 10,000개 중에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유인원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가장 대세이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멤버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AYC 베이시 그 홀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변형할 수 있는 약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고 뭐 반려견도 주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반려견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요트 클럽 같은데 진짜 입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요 안에 화장실에다가 점을 찍으면서 낙서할 수 있는 이런 권한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이게 유명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이 화장실에 여기 점을 찍은 건데 여기 15분에 하나씩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기 원숭이 그린 사람은 뭐 계속 하루 종일 찍었겠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낙서를 할 수 있는 저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들한테는 되게 심심풀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데이 이제 커널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이것도 또 세계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늪에 있다 보면은 가끔 여기 늪에 있는 요트 클럽이니까 늪에 있다 보면 가끔 너무 이제 외로워진다. 그래서 네 발 달린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컨셉하에 이런 강아지들을 이제 배포를 했고요. 강아지 모양은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료로 홀더에 한해서 무료로 아무 강아지나 이제 드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주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이제 398마리는 소각해 버렸거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버닝입니다. 버닝.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다 주고 남아 있으면 가치가 떨어질 만한 거를 쓰지 않는 강아지는 없애버려서 원래 발행해가지고 주인 있는 소유자의 이제 강아지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로열티 수수료 이제 이게 그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원작자가 맨 처음에 작품을 팔면은 수수료 그 작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 사람들 또 팔면은 그때도 또 수수료를 받아요. 원작자가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음악의 저작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동물 보호소에 기부를 하면서 이제 동물 애호가 협회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물약이라는 건데요. 그 원숭이를 산 사람들한테 M1, M2 이제 뭐 메가3 뭐 이렇게 해가지고 M1은 뭐 7,500개, 뭐 M2는 뭐 2,500개 정도, 근데 M3는 한 8개를 랜덤으로 무료 배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들으신 것처럼 이제 M3 8개밖에 안 되니까 M3라는 거를 받은 사람은 맨 오른쪽에 저런 식으로 원숭이가 기괴하게 변하는 거죠. 근데 뭐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NFT 이코노미에서는 기괴할수록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기괴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기 변형이 되면은 저 NFT 자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M3를 먹으면 저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M3 자체도 따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M3가 얼마에 판매가 됐냐면은 그 888이더 약 30억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NFT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진화시켜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BAYC 홀더들이 놀 수 있는 뭔가 장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들만 들어와서 따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페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려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또 그 동물 애호문화 협회를 뭐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거를 이제 서로 어떻게 공유하는, 나는 뭐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타 프로젝트랑 콜라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홀더들만 들어와서 따로 놀면서 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들도 운영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NFT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약이나 그다음 뭐 커널 클럽 같이 이제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겠다, 너한테 주겠다, 무료 드랍을 하겠다,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계획들을 공개를 다 해놔서 홀더들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상업적 이용인데요. 이제 한 교수님은 이제 디지털 NFT 그림을 샀다는 거는 그림을 산 게 아니라 그림 산 영수증을 샀다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넌 소유권만 있는 거지 쓸 수는 없어라는 얘기인데, 베이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베이 씨 경우는 저작권도 같이 넘겨줬거든요. 같이 넘겨주면서 다양한 굿즈 제작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타 브랜드랑 홍보도 뭐 같이 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 출시할 때도 또 쓸 수 있고, 그다음 콜라보도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면서 더 이제 높은 이제 그 NFT의 가치를 이제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업적 이용 중에 이제 케이스 중으로 이제 아디다스에서 이제 8,874번 원숭이를 샀어요. 유인원을 사가지고 얘네를 이제 자기 메타버스 캐릭터인 이제 인디고 허츠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3만 개의 물량을 발행을 했습니다. 새롭게 3만 개의 물량을 발행을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그 2,300만 USD, 2,300만 달러면은 약 300억 정도 되는데요. 자기네가 산 가격은 사실 1.8, 1. 18,000불에 샀어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300억이라는 수익을 창출한 거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저작권을 다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버셜 뮤직 그룹에서도 이제 소속 레이블 가수랑 이제 유명 수집가랑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4마리의 이제 BAYC 베이시 캐릭터로 구성된 메타버스 밴드를 또 발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적으로 이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한 분이 그 4,588번 빨간색 원숭이 산 거예요. 근데 빨간색 원숭이 사가지고 이게 또 뭐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애플 TV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드의 패밀리라고 새롭게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데스퍼레이트 와이프는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위기의 주부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위기의 주부들을 그 패러디한 이제 218개의 특성으로 총 10,000개의 PF를 다시 또 만들었어요. 한 개의 그 베이시를 사가지고 10,000개를 또 재생산해가지고 그걸 이제 IP를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고 판매를 하고 전시나 이런 데 활용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고, 이걸 그냥 수익만 얻고 자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 같은 데 기부를 하면서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39번을 산 사람이 그 또 자기만의 이제 세계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끝없는 향의 끝에 전설의 포도가 자라는 포도 농장을 발견하였다라고 해서 그 자기가 산 그 베이시 그림이 붙어 있는 와인을 6병씩 해가지고 NFT로 발행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와인은 와이너리에 있지만 NFT를 팔면은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키 석세스 팩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PFP NFT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NFT 시장을 견인하고 이렇게 핫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6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멤버십 혜택이 있었다. 뭐 전용 화장실 그리고 오프라인 미트업 그 요트클럽 파티처럼 그런 게 있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홀더스입니다. 크립토펑크도 10,000개 발행을 했거든요. 10,000개 발행을 했는데 베이 씨는 10,000개 발행한 거에 무료로 강아지를 주고 또 물약을 주고 하면서 계속 변형이 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크립토펑크 대비 2배의 네트워크 효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 효과를 2배로 얻게 되면서 계속 바이럴을 일으켜서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제 아디다스 앞에 말씀드렸던 아디다스 뭐 이런 데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사람들의 입이 많이 오르내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업적 권한을 주었다. 그 크립토펑크 같은 게 상업적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내가 사익화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랑 달리 그 상업적 권한을 줘서 세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플루언서들 이제 셀레브리티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팔면서 많이 유명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이제 로드맵을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을 만한 가치를 제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NFT는 저희가 바라봤을 때 리얼 이코노미 이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이코노미를 연결하는 이제 자산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웹3 시대의 프로필이 될 것이고 이 커뮤니티 기반의 의사결정이란 건 이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디지털 그 가상 세계의 그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지털 그 커뮤니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출 뭐 투자 이런 거에 수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면은 만들었을 때 판매에서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저작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의 탈중앙화랑 이제 데이터 통제권의 개인화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웹2 시대에서 웹3 시대로 가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내 정보를 다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 디지털 뭐 NFT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원하는 정보만 원하는 만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K텔레콤 이모순 파트장님의 좋은 발표였습니다. NFT에 대해서 개념부터 또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 또한 NFT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좀 신기하게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